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발했어요. 1일 거래 건수가 무려 200건에 육박합니다. 가자! 거기가 도대체 어딘지 구경하러 가보자. 예, 주간 실거래 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주 대비 낙폭이 줄어들었어요. 전세도 낙폭이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인 거래를 봤을 때는 아니었죠. 낙폭이 오히려 더 커졌는데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낙폭이 더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구와 하락률은 똑같습니다. 광역시 공동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면요.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동안 세대수 증가가 고작 한 200세대 정도 증가했어요. 이걸로 이렇게 늘어나는 세대수로 늘어나는 아파트 수를 다 감당하기는 버겁죠. 인구는 331만 7,800에서 331만 6천, 네, 대략 한 7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1,700명 정도. 연간 1% 정도 인구가 유출된다. 외부로 유출되는데 좀 뼈아픈 것은 2030이 많이 떠나죠. 뭐 언제는 2030 안 떠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 여파가 이제 닥쳐올 때가 되어 갑니다. 이제 이 세대들이 집을 사고 집값을 떠받쳐 줘야 되는데 많이 떠나더라는 거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전월세 물량, 그리고 그 거래 현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전형적인 목요일 감소 패턴, 화수 증가 목요일 감소 패턴, 전형적인 패턴으로 돌아왔고요. 39,000건, 올해 연초 시작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1% 안되게 줄어드는 상태. 전세 물량은 18,194건, 소폭 감소했습니다. 연초 대비 줄어든 모습. 줄어들 수가 없어요. 설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 덜 된 물량이 좀 더 시간차를 두고 늘어날 모양입니다. 월세 물량도 소폭 감소해서 연초 대비 아주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전체 임대 물량은 29,500건. 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거래량 197건 대폭발했는데 수영구에 대폭발했는 곳이 있었어요. 직거래였어요. 직거래.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지? 이 상태로라면 전년 동월에 1270건, 지금 890건, 900건에 육박하면 이 상태로 간다면 한 1600건 정도 거래도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의 거래량 144건에서 197건에서 144건을 빼고 보면 53건 정도에 불과하다. 도대체 수영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가 정확한 이 아파트 이름으로 검색해도 찾아가지질 않아요. 그래도 좀 에코하임 관련된 거 찾아보니까, 이쪽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고요. LH 행복주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LH에서 매입한 건가요?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직거래 형태로 144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거래량 적을 때 거의 일주일치 거래량 정도를 이 아파트 한 건이 해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보고 거래량 살아나네 또 가자라고 외칠지도 모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 대구에도 작년 12월 달에 거래량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도 LH였다. LH의 엄청난 지원 사격, 그리고 금리도 오늘 미국이 어제 사실은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주가지수가 나스닥이 오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또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췄을 거라고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파월의 발언을 들어보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죠.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겠다. 자, 거래량 오늘 93으로 제가 잘못 표시했는데요. 거래량 197건이었습니다. 197. 그래서 1월 18일자로 거래량이 왕창 이뤄졌어요. 이 상태로 간다면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늘어날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는 아니죠. 삼익빛이 47평형. 국평에서 국평으로 가는데 그 6.8억 정도 돈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47평에서 47평으로 가면 이거 돈 더 많이 들거든요. 돈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이거 한 8억 9억 드나요? 한 8, 9억 정도 돈이 더 나갈지도 몰라요. 나중에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를 때 오르더라도 일단은
내가 뭐 등기를 치건 뭘 하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고요.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진 모습.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금융 비용이나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호동 W 39평형 가격 12억. 어제 요거 보고 남천자이가 싸 보인다 이런 느낌 말씀드렸잖아요. 국평의 가격이 삼익비치는 얼마인가요? 바로 옆인데 삼익비치는 대략 환산해봐도 지금 한 10억대 국평이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하면 17억. 남천자이는 얼마인가요? 한 12억 정도 했나요? 11억 12억? 야 이거 5억이나 싸네. 그렇다고 사람들이 남천자이에 또 몰려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남천자이도 이거 줍줍까지 가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죠. W는 가격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 대전 센터파크 1차 요건 계속 한 30%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액이 계속 형성되고 있고요. 쌍용 예가 디오션 요거 반토막이에요. 50% 하루 할인. 그래도 야 광안동에 쌍용 예가 디오션 그게 과거에 16억까지 간 물건은 아니었지. 지금 8억으로 떨어졌는데도 조금 더 떨어지겠지. 이런 시각도 일부 있더라고요. 매매한 장전 8억대 거래.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 남천동 진주 아파트는 보합권의 거래. 자 좋다. 층수 낮은 곳은 자 건물 더 동계면 층수 올리면 됩니다. 무한정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고층 아파트들 이렇게 높았던 아파트들 다시 예쁘쓰고 지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익비치를 떠올릴 거예요. 서울에서는 둔촌주공으로 인해서 큰 여파가 미치고 있잖아요. 분양시장에. 부산에는 삼익비치 얘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고층 아파트들 재건축 쉽지 않다라는 신호탄 쏘아 올린 느낌이고요. 화면 롯데캐슬 가이저 대형 평형 20% 정도 빠진 모습. 나머지 보합권의 거래는 설명 없이 지나갈게요. 대형 평형의 보합권의 거래는 지나가고요. 레미안 장전 26평형이 그 6억에 육박하고 9억까지 갔었던 물건. 네, 거의 30% 이상 빠졌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비싸게 갈 것은 아니었겠다. 뭐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던 그런 시절, 그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은 잠시 잊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북옥동 푸르지오 대형 평형 좀 나름 그래도 비싼 아파트들 거래들도 제법 이루어졌습니다. 명지 대박 노블랜드 얘는 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워낙 말씀 많이 드려서요. 동네 센트럴파크 하이츠 2차 30% 이상. 웬만하면 이게 30% 다 빠지거든요. 보합 거래도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것도 있고, 이 정도에 빠지는데 실거래 지수가 0.4%밖에 하락을 하지 않는다? 조금 의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대형 파크 푸르지오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 일광 요거 79제곱미터 4억 7천 84제곱미터도 뭐 거의 그 정도 가격. 이 편한 세상 화명 일수 맨날 이름 언급되는 아파트만 계속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정관 신도시 한진 해모로 20% 정도 하락. 장전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30% 정도, 나머지 30% 정도 하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 0.4% 하락할 때나 0.8% 하락할 때나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서 별 차이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많이 반등해 보이는 느낌이지만 시장 거래가액으로는 반등한 느낌은 들지 않죠. 사직상용예가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고점 대비 전세가 최고 5억까지 갔었는데 매매가가 4억. 이런 일들이 흔하게 전국적으로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합권의 거래 이런 것들이 주간 실거래 지수를 조금 깎아먹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주 실거래 지수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롯데 3차는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층수가 높은 아파트 새로 지으려면 분담금 장난 아니겠죠. 건당거래대금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아마 1월달도 더 올라가는 모양새. 저기 2월달에는 아직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2월 거래는 아직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따 언급해도 되겠고, 1월달은 지금 당장에는 보면 없어도 될 거래량이 거의 140건 이상이 추가가 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정책 효과가 먹혀든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것은 아니더라. 저렇게 LH에 매입하는 형태 그리고 임대하는 형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맞아요.
근데 좀 비싸게 사는 문제, 서울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언급되었었는데 대구에서도 비싸게 사고 시장 실거래가보다는 항상 좀 비싸게 사는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거 배임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형태인데 뭐 지금까지 그래봤으니까. 근데 국토부 장관이 칼을 빼들었죠. 야, LH 정신 차려라. 너 왜 그렇게 비싸게 사니? 나라면 그 내 돈이라면 그렇게는 못 사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고기상 거래량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 수영구에 뜬금없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래 건수들 있죠. 특별히 뭐 입주를 앞뒀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종종 있곤 해요.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수영구 분위기 살아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 별다른 일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0건이 있었고요. 웬만하면 5억 이상은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그 한창 잘 나갈 때는 7억씩 6억 7억 안 찍어본 아파트가 어디 있겠냐마는 현실의 가격은 사뭇 다르더라는 거죠. 야, 고점이 5억, 6억 갔던 물건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이런 현상. 용호동 대시양 해린턴 플레이스 파크시티 59제곱미터 요 경우 보시면은 거의 뭐 반토막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5억 3천까지 갔던 것이 2억 9천. 전세 거래량 134건. 전세 거래량 일별 여기 추가되는 거래량도 이제 나타내 드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참고는 되지 싶습니다. 가격 오늘 전세 최고가가 이 모양이에요. 4억밖에 안 돼요. 4억밖에 안 됩니다. 고점 대비 0.6천, 0.6억, 나머지 2억 정도, 1.5억. 가장 흔하게 중산층이 접근하는 가격 어제도 말씀드렸던데요. 고점은 4.5억 정도 갔었고 현재 가격은 2.5억 정도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1.5억, 거의 2억, 뭐 1억, 2억, 1.7억, 1.8억. 이만큼씩 돈을 계속 임차인한테 돌려준다고 매일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이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전세 시장이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구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도 금리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5% 육박하는 금리. 한창 때 2.5%일 때 제가 야 부산 사람들 기마이 장난 아니네. 돈 쓰기 좋아하는 기질 엄청나게 가지고 있네.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싶은 느낌. 요때 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 여전히 기마이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쫄더라. 야, 바다 사람들 마찬가지로 쫄 수밖에 없더라. 뭐 전기, 가스, 수도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금리도 오르고 나의 소득은 빤한데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이걸 감수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야 버텨낸다, 좋은 집에 살아서 버텨낸다, 전세값 떠받쳐준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안 써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영업 비중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 부산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가장 흔해요. 더샵 명지 퍼스트 월드 3단지 가격 4억 5천, 2억 6천 요런 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입주가 많이 몰려 있었던 곳들은 아마 전세 가격이 더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사랑의 힘 느껴지시나요? 네, 사랑의 힘으로 전세 거래량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 전세 가격은 또 확 깎아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4억 4천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 당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 요런 것들이 좀 흔하게 나타나요. 그 외에 또 살펴보시면은 뭐 3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좀 이상하잖아요. 누구는 4.5억에 갔던 것이 2.5억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거는 3.5억이던 것이 2.5억, 4.5억까지 갔다가 2.5억으로 떨어진 지역들 보면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지역들 보면은 일시적으로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을 때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지금 싸게 들어가 있지만 집값이 오르면 또 얘들 또 다시 또 가파르게 뛰어오를지도 모르겠죠. 그러기에는 젊은 층이 너무 많이 떠나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좀 위태한 느낌도 있죠. 강서구. 자, 여기 보시면은 LH의 힘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다 모든 구에서 전세 거래량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이렇게 오름세를 계속 보였던 것이 지금은 내림세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 특정한 지역이 받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량이 소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쌓여가는 물량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 헬리오시티 이런 데 보셨나요? 급전세 물건 헬리오시티 이런 데 주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은 공인중개사 앞에 공인중개사 보면은 사무실에 빨간색으로 줄 긋고 막 계속 가격을 내려가면서 붙여놓는 모습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아마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아까 그 구별 거래량으로 살펴봤을 때도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줄어든다. 이렇게 흐름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다시 폭발적으로 전세 거래량이 증가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요인은 딱히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거 NH 사랑, 네. 사랑으로, 부영 사랑으로. 하악 이상 거래량도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 네. 월세 거래량 111건. 네. 사랑으로 빼고 나면 사실상 월세 거래량이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숙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평균 월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임대 거래량, 네. 요 정도까지.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